안녕하세요, 홈스코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지, 그리고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한도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각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보증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택 가격의 9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 보증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증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계약하는 주택의 용도에 따라서 주택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주택 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세가 나와 있지 않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접속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주택 가격을 파악하면 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번이나 2번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주택 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세가 나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조회하고 이 기준시가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2번이나 3번 방법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가구나 다중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접속해서 단독주택 가격을 열람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2번이나 3번 방법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앞서서 돈을 받아갈 권리들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대표적인 선순위 채권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선순위 채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중주택과 같은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 전체를 집주인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 전체가 통째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때에는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계약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도 파악해야 합니다. 반면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하나의 호실만 따로 떼어져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때에는 다른 세대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계약하는 호실의 근저당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과 선순위 채권을 파악했다면 보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9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 보증 한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식에 내가 계약할 주택의 용도에 알맞은 주택 가격과 선순위 채권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보증 한도보다 내 보증금이 낮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내 전세 보증금이 보증 한도를 초과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와 같은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등기부 등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위험한 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증회사도 등기부 등본에 이런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게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내가 계약하는 호실에만 위반 내역이 없으면 됩니다. 만약 내가 다세대 주택 201호에 계약한다면 공용 부분이나 다른 층에 위반 내역이 있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어느 부분이라도 위반 내역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집주인의 문제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서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은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올해 9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